저는 고향이 대구 달성입니다. 여기 대구에서 근무도 했고 대구에서 사회단체도 맡아서 일도 했고 했습니다. 자, 저도 뭐 5.18 사태 쭉 이렇게 팔로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정담 선생님의 이 책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용케도 용감하신 애국 선생님들 다 모이셨는데 꼭 한 번씩 읽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읽은 내용을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지만원 박사께서 주로 하셨는데요. 지만원 박사와는 다른 내용을 여기든 담고 있습니다. 지만원 박사는 북한군이 왔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광주 내의 상황만 지금 다루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책은 북한 특수군이 왔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광주 외에서 벌어지는 광주 사태 당시의 얘기를 시간별로 조목조목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만원 박사도 시민군도 있고 북한 특수군도 있다고 얘기하시지만은 지만원 박사는 김대중 반란 세력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만원 박사는 시민군만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대중 이야기했는데요. 김대중이가 TV에 봤는데 그때 조금만 더 말씀 좀 계속하게 해주시죠. 네, 아니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 김대중 여단 무장 세력이 북한 특수군과 협력을 했다 이겁니다. 뿐만이 아니고 여기에는 현지에 주둔하고 있는 국군이 북한 특수군 김대중 여단 세력과 공모했다 이겁니다. 이거를 이 책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는 반역 반란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김대중 여단 세력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북한에서 특수군을 불러다가 그들과 함께 광주에 주둔하고 있는 국군과 함께 셋이서 어린이들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시체를 가지고 광주를 돌아서 광주 사람들을 속이고 해서 난리 법석 내란을 벌였다 이겁니다. 이것이 이 책에 자세하게 써여 있는 겁니다. 이런 책이, 이런 주장이 이런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 이때까지 써준 적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책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 사태가 난 지 지금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얘기하고 있는 민주화, 전두환 악마라는 이 프레임이 깨지지를 않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책으로서 깨질 것입니다. 왜냐? 깨져야 합니다. 악마 세력들이 전두환이 아니라 바로 김대중 여단 세력, 북한 특수군, 또 너무나 실망스럽고 충격적이게도 현지에 주둔하고 있는 한국 국군이다 라는 겁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여러분. 네? 아까 우리 정남 선생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런 대목이 여기 나옵니다. 5월 21일 날 오후 5시 반에 신동국 중위가 수협 빌딩에서 몰려오는 20만 시민들, 그 제일 앞장서 있는 북한 특수군을 보니까 난리가 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북한 특수군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 특수군이 그걸 알고 복수를 다짐합니다. 그게 일설이 복수를 다짐을 해요. 이걸 누구한테, 야,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어. 복수 기회를 줘. 정교사 한국 국군 지휘부를 압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5월 24일 날 송암동에서 국군에 대한 복수 기회를 북한 특수군한테 줍니다. 어떻게 줍니까?
북한 특수군의 한국군 복장을 입혀갖고 지나가는 신동국 중위의 62대대를 사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 책은 이런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아까 잠깐 말씀했는데요. 어린아이한테 돈 봉투를 나눠주다가 죽은, 나눠준 걸 발견하다가 그 다음날 광조원 앞에서 죽은 사람이 반소입니다. 반소이 광주 사람이에요. 근데 죽인 겁니다. 왜? 돈 봉투 나눠주는 걸 숨기기 위해서. 자기들이 내란을 벌였다는 걸 숨기기 위해서 김대중 세력들이 북한 특수군과 합작을 해서 어린이도 죽이고 국군도 죽이고 광주 사람도 죽인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나라가 큰일이 났습니다. 이런 세력들이 40년 동안 가짜를 진짜로 얘기하고 악마를 천사인 양 가장을 해서 민주화 세력인 양 바벨탑을 쌓아갖고 이 나라를 학대하고 착취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신앙심이 돈독하신 목사님과 이 애국 지사님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이 악마의 바벨탑을 때려 부셔야 되는 겁니다. 네?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제는 40년이 지났으니까 우리 유 목사님의 그 지휘와 선도에 힘입어서 이걸 반드시 해내야 되는 겁니다. 이 중요성이 그래야지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 어둠의 악마 세력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도록 놔둬야 됩니까? 서울에서 이번에 전교조 출신, 5.18 출신이 또 교육감이 또 당선이 됐습니다. 부정선거로 또 당선이 됐어요.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당일 투표 안만 해도 우리는 또 이 악마 세력에 의해서 부정의 속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깰 수 있는 힘이, 무기가 바로 이 작게 80518입니다. 80518은 이겁니다. 북한군을 끌어들이고 지역에 있는 국군의 힘을 업어서 교도소를 습격해서 4,000몇 명을 사상범을 끌어다가 대전까지 진격하면은 북한에서 해주에서 기다리고 있던 정규군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것이 작게 80518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몇 가지 교도소 습격도 실패하고 신동국 중위 때문에 북한 특수군이 400명이 죽고 하는 차질로 그 80518이 실패한 겁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동안 이 광주 사태를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전남매일의 80세, 지금은 80세가 넘은 김동문 기자가 노력해 주셨고 참깨 방송이 노력해 주셨고 일반 시민들께서 그걸 보면서 붕괴를 해서 10만, 20만 구독을 하면서 각성을 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각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증거는 불법 탄핵, 부정선거로 아직도 이 악마의 그림자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작게 이 책으로 80518로 반드시 이 악마의 바벨탑을 때려 부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과 목사님들과 애국 선배 동지들께서 큰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곡하게 기원드립니다.
처음 책을 읽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이 책이 좀 어려웠습니다. 군대 용어부터 이해해야 했으니까요. 원래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읽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의 5.18이 온갖 날조와 거짓으로 국민들을 속여왔고 그 세력들이 정치뿐 아니라 법조계, 문화예술, 언론까지 쫙 장악해서 이 나라가 온통 시뻘겋게 된 원인이라는 건 잘 알지만요. 5.18이 뭐가 어떻게 잘못된 것이냐고 콕 집어서 말해달라고 하면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엄청 집중해서 읽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한번 쭉 읽고 끝낼 생각을 버리고 한 문장을 반복해서 여러 번 읽었습니다. 북한군 개입, 김대중 여단, 금남로 전투. 그렇게 더디 읽는 중에 책에서 갑자기 저는 조갑제라는 인물에 꽂혔습니다. 조갑제가 무슨 일이지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읽어 내려갔는데 그게 내용으로 치면 책에서 잠깐 나와요. 조갑제 얘기가. 그런데 제가 조갑제라는 인물에 꽂힌 것은 부정선거 투쟁을 하는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조갑제가 어떤 인물인지. 거기다가 VON의 김미영 소장도 잘 아실 텐데 그 소장이 페북에 올렸던 글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얼른 그 글을 다시 찾아봤어요. 김미영 소장이 조갑제라는 인물을 기자로서 참 존경하고 좋아했다고 하는데 부정선거를 인정하지 않는 그에게 실망을 하고 있었죠. 그 글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조갑제는 1980년대와 90년대에 전성기를 달렸다. 왜 그가 그 시대에 전성기를 달렸는지에 대한 이유를 김미영 소장은 설명하지 않아서 궁금했었는데요. 저는 작게 80518을 읽으면서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조갑제가 5.18 취재기자로 잠입했었네요. 당시 외부인은 아무도 광주 시내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던 때에 조갑제는 스스로 걸어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후 월간 조선 편집장을 거쳐 대표이사로 승승장구했다고 합니다. 그가 우파 인사로 지내면서 좌파 특히 종북주의자들을 시원하게 공격하는 언사로 지지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런 그가 왜 부정선거에는 지금도 입을 꾹 닫고 오히려 부정선거를 음모론 취급을 하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조갑제에 대한 이야기는 이 책에서도 다른 기회에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하니까 기다려보고요. 이처럼 작게 80518은 5.18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진실 파헤치기로 끝나지 않고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의문들의 해답을 찾도록 영감을 줍니다. 이 책의 제목 이른바 작게 80518은 1980년 5월 18일에 남한에 침투하라는 김일성의 작전 이름입니다. 말 그대로 작게 80518은 북한이 시민 폭동으로 위장해 무력 침투한 군사작전이라는 말이고 그들의 전술 이름 그대로 갖다 붙인 책 이름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전략이 광주에서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남한에서도 이를 도와준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세력은 지금도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채로 이 나라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왜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하냐고요? 왜 부정선거를 안 밝히냐고요? 이태원 사건이 이상한가요? 세월호도 이상하죠? 바로 그 세력들을 끄집어내어 드러내고자 정담 대표님이 나선 겁니다. 저는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수년간을 직접 소송으로 법정 투쟁도 했고 고발도 했고 각종 집회와 아스팔트까지 뛰어들어 싸워왔지만 조금도 풀리지 않는 상황으로 볼 때 저 세력들 물론 타격 1도 없을지 모르지만 어떻게든 저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조금이라도 후드려 패서 그 힘을 빼지 않으면 윤석열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절대 그 입에서 부정선거 수사란 말 안 나옵니다. 그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대통령이라고 수사 지시할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한 그 당시처럼 폭동을 일으켜 진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저들이에요. 광주 5.18과 같은 일이 또 벌어진다면 전쟁 납니다.
지금도 막 던지는 계엄령 드립으로 광주 사태 분위기 내려고 애를 쓰죠. 그 세력이 바로 군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안기부 국정원뿐만 아니라 정치와 법, 언론, 선거까지 침투하여 깊숙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 이름 청주괴. 저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작게 80518을 꼭 읽어보시고요. 이해가 잘 안 돼도요. 읽어서 머릿속에 담아놓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연결이 되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5.18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던 분들도 이 책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실 겁니다. 정담 대표님이 작게 80518은 맛보기라고 했습니다. 또다시 곧 출시되는 다음 서적은 상당한 매운맛을 보여줄 거예요. 작게 80518 미리미리 얼른 읽어두세요.